자,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 갔어? 예, 저기 나오네. 4주차 수업 진행하겠고요. 지난주에 그 육자유도 로봇을 유도를 하면서 수식이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템포를 조금 죽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하다 보면 뭐 육자유도 로봇을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육자유도 로봇을 유도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그렇게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정말로 수식을 어떻게 끌어오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육자유도 로봇을 통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보통 학부가 좀 코스웍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요. 그리고 되게 그 복잡한 수식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수월하게 구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 이제 되게 그나마 수월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매트랩을 이용해서 심벌릭 연산으로 수식 유도하는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용이 좀 오늘도 되게 무거울 거고요. 그래서 뭐 숙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 육자유도를 유도를 하는 과정을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터프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어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로 다뤄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이제 이렇게 원격 강의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생각하고 있는 실험들도 뭐 조금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하는 방법대로 가겠고 뭐 후반부 실험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단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FTP는 제가 그 전체 이메일 공지로서 보내드리겠고요. 타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희과 계정 오픈해서 얘기하겠고, 유튜브는 뭐 해외 쪽에서도 접근을 해버리면 FTP까지 공개되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따로 문자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경로랑 암호 뭐 이런 것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하겠고요. 지난주 되게 바쁘게 육자유도 그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템포를 죽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요, 그 지난주까지는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육자유도 로봇파를 어떻게 모델링 하는가 라는 쪽에다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복잡하죠. 6개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이 주축 관절 6개를 0번부터 6번까지 쭈루룩 연결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데 오늘은 조금 뭐 앞부분만 힘들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이용해서 심벌릭 연산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수식 XYZ까지 유도를 하겠고요. 이 로봇의 경우에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관절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해도 6가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손가락이 하나 모자르네. 하나 3개는 포지션,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각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보통 이제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하기도 하고 롤, 피치, U라고 하는 형태로 롤, 피치, 그 다음에 요 해서 끝단이 롤, 피치, 요 이렇게 3가지의 롤, 피치, 요라고 하는 각도로 표현해야 되는데 롤, 피치, 요를 오늘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에서 유도를 할까 하다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그 유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살짝 조금 컨트롤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후반부에 좀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피드백이 없는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템포 조절한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룰 내용 중에 하나는 매트랩을 이용한 그 심벌릭 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은 뭐냐면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에서
XYZ 세 개의 위치 데이터가 등장을 할 텐데, 지난주에 해보신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픽으로 움직이는 녀석과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따로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그려서 두 개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으로 만들어진 수식에서, 얘들이 지난주에는 매트릭스 연산이다 보니까 전부 다 숫자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수식으로 XYZ 유도하는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지난주 거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 내용이 이해가 가셨다면 이번 주 거는 조금 좀 수월하게, 물론 식은 복잡합니다만 그거 보면 아씨 속았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래도 과정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면 이제 매트랩, 멜랩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보통 L 발음, 여기 있는 L이 레버레이터리, 그 연구실, 뭐 실험실 이런 걸 뜻하고, L 발음이 을 발음이기 때문에 멜랩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만, 공대에서는 전자과, 뭐 기계과 뭐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제 그 2학년, 3학년 정도 오면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에서 제가 그 매트랩 5.3이라고 하는 제가 학부 때도 썼던 윈도우즈 3.1에서도 돌아갔던 9버전을 저는 지금도 잘 애용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64비트 환경에다 설치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못 쓰실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버전들, 요새 이제 매트랩 계열들 보시면은 2021 계열들, 뭐 2018, 2015 뭐 이런 버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둠의 경로로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실 수 있고, 안타깝게도 학교 계정에는 매트랩에 대한 것들은 따로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굉장히 미안하게도 알아서 쓰셔야 되겠고요. 저는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FTP로 뭐 올려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라이센스 규약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매트랩을 이용한 심볼릭 연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심볼릭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적화가 조금 딸리다 보니까 몇 가지 기능에서 아직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심볼릭 연산은 제가 만든 툴 갖고 하게 되실 거고, 파이썬하고 연동돼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자료 만들고 뭐 원격 강의 동영상 찍고 하다 보니까 지금 템포가 조금 밀려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뒤에 제가 심볼릭 연산 툴 제가 만든 버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번 주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은 그 루프 시스템, 이 프로그램은 FTP에 올려드릴 텐데, 급하게 이제 몇 군데 기능들 수정하다 보니까 조금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버거는 제가 고쳐서, 가끔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버전에서 또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뭐 스레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바꿨기 때문에 이번 올 시즌 버전은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매 학기별로 에러가 있는데 마지막 학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좀 탄탄해지는데, 방학 중에 또 갈아엎기 때문에 좀 버그가 있더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트랩 표준이기 때문에, 매트랩은 이미 뭐 너무나 오래된 툴이라서 표준이라 표준 기법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볼릭 연산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뭐 PC 버전, 리눅스 버전, 그 다음에 OS X, 맥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은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서 똥이 아니고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OS가 어떤 것이든 간에 잘 동작하는 그런 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본 베이직 UI가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느리다란 로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뜨고 나면 그 다음에 동작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좋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새 버전은 뭐 너무 그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제가 설치하는 버전은 옛날 버전은 200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새 버전은 여러분들 설치하시면은 기본 한 4기가에서 6기가 정도 공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다 제거하시고 깔아도 뭐 한 2, 3기가는 기본으로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은 뭐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기 어려울 거라서 많이 구하실 수 있는 버전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폴더 관련된 거 뭐 워크스페이스나 베어리어블 보실 수 있는 창, 그리고 가운데 콘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창은 우리가 그 리눅스 BSD 계열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콘솔 창이 하나 있고 파이썬하고 비슷하죠. 파이썬처럼 여기서 명령을 치시면은 기본적인 동작이 되고 에디터 창을 열어서 거기다가 따로 내가 스크립트를 쳐놓으면 그게 또 동작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인터랙티브 모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운 예제로 파이썬 그리고 제가 배포하고 있는 루프 시스템, 그다음 매트랩 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대로 그 콘솔 창이 하나 있겠고요. 코맨드 창에서 명령어를 쳐놓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에디터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스크립트 매트랩 문법에 맞춰서 치시면은 두 가지 다 동일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트랩 스크립트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항상 보면 너무나 많아서 한 4학년쯤 되면 다 알고 있는데 3학년들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보면은 오늘 제가 좀 느슨하게 간다고 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얘기도 좀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랭귀지 3개를 비교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 이제 그 전산 쪽에서 유명했던 요새는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만 리스프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매트랩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해서 3개의 랭귀지를 비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거의 굉장히 유사한 랭귀지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디테일한 측면에서 보면은 3개는 전부 다 다른 구조인데 리스프는 언제 쓰이냐면 뭐 한때는 AI 언어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적인 요소들에 쓰이는 랭귀지다 해서 배워야겠구나 했었는데 옛날 얘기가 되고요. 요새는 아무도 리스프 쓰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은 90년대 등장을 해서 90년대 초에 등장을 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공대에 기본적인 툴로서 자리 잡는데 뭐 큰 역할을 했죠. 매트랩과 굉장히 유사한 엔진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옥타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옥타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옥타브는 이제 리눅스 버전이고요. 맥 버전은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윈도우즈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매트랩과 옥타브의 내부 코드를 매트랩은 소스 코드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매트랩의 많은 코드가 사실 옥타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타브를 파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매트릭스 연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리스프가 왜 이 3가지 언어가 비교 대상이냐면 리스프의 경우에는 기본 베어리어블 우리가 다루는 뭐 인티저, 캐릭터 이런 바이트 단위의 베어리어블들이 리스프의 경우에는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더블 링크드 리스트, 뭐 싱글 리스트,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리스트 구조들을 기본 변수로 담았기 때문에 변수들을 뭔가 확장하고자 할 때 굉장히 편한 것들이 리스프에서 처음 도입됐던 그런 스타일이 되겠고요. 매트랩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긴 합니다만 리스트를 기본 구조로 놓지 않고 있고요. 매트랩은 매트라는 표현대로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행렬 매트릭스를 기본 변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 있는 모든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스칼라 베리어블하고 매트릭스하고 두 가지 사이를 내부적으로 스위칭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리스프가 리스트를 기본으로 한 것처럼 매트랩은 매트릭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의 1차원 또는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매트릭스 표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가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거의 그 IEE에서 가끔씩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만 매년 선호하는 언어 순위에서 이제는 탑3 안에 반드시 들어가고 있는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이 TH 발음이 번데기 발음 일명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시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냥 파이썬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이썬 배우자마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리스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여러분들 그 배열 표시 같이 해서 1, 2, 3 이런 식의 리스트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2차원으로 확장하면 곧바로 매트릭스하고 유사해지기 때문에 넘파이를 쓴다던가 여러 가지 구조에서 이제 유사하겠고요. 저희 세 가지 언어가 기본적으로 기본 변수를 어레이 비슷하게 배열 비슷하게 쓰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컨셉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세 가지 랭귀지들이 되게 비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뭐 아시는 분은 괄호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안 쓰고 있고요. 공대에서는 매트랩 아니면 그다음에 최근에 파이썬 이 두 가지가 되게 유력한 툴들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매트랩이 갖고 있는 행렬 연산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 뭐 90년대부터 굉장히 이거 도대체 이 행렬은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완벽할까? 여러분들이 행렬 연산을 역행렬 같은 연산들을 또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직접 구현해 보시면 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뉴메리컬 레시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전산 기반의 행렬 루틴들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요새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인텔 매스 커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넘파이라고 불리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뭐 인텔 매스 커널을 쓸 것이냐 약어입니다. 또는 블라스라고 하는 거 다운로드 받으실 건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뭘 받아야 되지?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인텔 매스 커널은 인텔 펜티엄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만든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 있고요. 블라스라고 불리는 거는 LA팩이라고도 일명 불리고요. LA팩은 그 되게 유명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트란 라이브러리나 C 라이브러리 특히 포트란 쪽에 강력한데 이게 결국 누가 만들었냐면 그 약간 프리로 다 풀려 있습니다만 미국 그 전산 수학협회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60년대부터 만들어서 포트란이나 과학기술용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LA팩 포트란 라이브러리를 블라스라고 하는 형태로 쌓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인텔 매스 커널을 파고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블라스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넘파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행렬 연산에 대한 툴들은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블라스나 LA팩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리눅스용, 그 다음에 윈도우즈용 오픈소스로 풀려있는 옥타브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 옥타브에 거의 옥타브를 먼저 누가 베꼈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옥타브에 쓰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갖다 쓰고 있는 게 이제 매트랩입니다. 그래서 매트랩도 블라스하고 LA팩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과 넘파이도 똑같이 라이브러리들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블라스와 LA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블라스와 LA팩이 옥타브하고 좀 옛날 버전 매트랩이 되겠고 블라스와 매스 커널을 합쳐놓은 게 넘파이고 그게 파이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그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포하고 있는 루프시스의 경우에는 뭘 쓰고 있는가? 저는 이쪽 테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매스 커널도 쓰고 있고 블라스도 쓰고 있고 LA팩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연산은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고 FFT 같은 것들은 매스 커널 쪽 도움을 받아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루프 시스템의 DLL들을 확인해 보시면 매스 커널 MK 약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블라스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넘파이가 조금 더 최적화해서 약간
한 3-4% 정도 더 빠르게 나오던데 넘파이보다 뭐 저희 쪽 툴들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이 나름 이게 그 하이테크가 지금 쓰이고 있는 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재미로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트랩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매트랩 같은 경우에 이제 매스 커널을 최근에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병렬 구조라든가 그리고 대용량 연산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시작했고요. 옛날 버전들은 블라스만 가지고 썼었기 때문에 포트란으로 연산이 내부적으로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이라서 연산 속도는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사실 굉장히 좋은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랩은 제가 뭐 오늘 이 정도까지 그 농담 따먹기 형태의 백그라운드들을 얘기 드렸으니까 뭐 천천히 지금 수업하고 있고요. 매트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렬을 주요 기본 기능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밸류들, 뭐 스칼라 하면 뭐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A는 3, 뭐 전형적인 사례죠. 그래서 A는 3이라는 스크립트를 코맨드 윈도우 콘솔 창에다 치시고 A는 3, 그러면 A는 3이다 라고 리턴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A는 3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A 더하기 3 하면 스칼라 계산기처럼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변수도 정의할 수 있죠. B는 A 더하기 1 하면 B는 얼마냐? A가 3이니까 4라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툴로서 쓰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트랩을 굉장히 오래된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도 되게 적게 차지하고 공간도 적게 차지해서 계산기 대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계산기처럼도 쓰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매트랩의 주요 기능은 아니에요. 매트랩을 여러분들이 처음 쓰시면서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매트랩이 갖고 있는 기본 변수가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으니 매트릭스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 이게 되게 특이한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 1, 2, 3, 4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싶다면 이게 행, 이쪽이 행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열이잖아요. 그래서 행을 먼저 치죠. 배열 표시를 쓰고 1, 2 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세미콜론을 쓰면 이제 행을 바꾸겠다, 개행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1, 2, 3, 4라고 치고 괄호를 닫으면 배열 표시를 닫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는 1, 2, 3, 4라고 하는 2x2 2 곱하기 2 형태의 행렬이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이거 쉽죠? 그래서 정의를 행렬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시면은 1, 2, 3, 4라고 하는 행렬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A에다 더하기 3을 하겠다. 그러면 A는 지금은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에다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모든 요소에다가 다 3씩 더했기 때문에 4, 5, 6, 7 쉽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를 만드는 건 이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B는 A 더하기 3 하면 4, 5, 6, 7이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여러분 보시면은 첫 번째 A는 3이라고 하는 것과 A는 1, 2, 3, 4라고 정의하는 스칼라와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부분만 다를 뿐이지 실제 연산 과정은 스칼라나 행렬이나 똑같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트랩이 여러분들이 처음 쓰시기에는 행렬 처리할 때 똑같이 계산기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파이썬에 있는 넘파이는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 따로 뭐 멀티플리케이션, 애드라고 하는 명령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요것과 똑같은 형태로 동작하도록 만든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하고 있는 루프시스가 되겠고요. 루프시스에서 내부에 있는 행렬을 만드는 어레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거를 쓰시면은 굉장히 매트랩 기능하고 똑같게 쓰실 수가 있어서 넘파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명령어의 지저분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 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쓰셔야 될 때는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매트랩에서는 행렬의 각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A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1, 2, 3, 4라고 하는 행렬이 됐는데 여기에 각각의 요소들, 엘리먼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특이하게도 정의할 때는 괄호로 하고요. 내부를 건드릴 때는 여기 보시면 배열 표시하는 이 꺽쇠
여러분들 모든 언어에서 보시면 이렇게 쓰면 배열이잖아요. 파이썬에서 리스트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건드릴 때는 매트랩의 경우에는 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1번 행, 2번 열에 접근하고 싶다. 이쪽이 행이고 이게 열이기 때문에 1번 행에 2번 열, 2번에 건드릴 때는 A1, 2하고 건드립니다. 그래서 1번 행에 로는 1이고 컬럼 2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하게 되겠고 그래서 A1, 2는 얼마인가? 현재 보시면 2잖아요. 그래서 2라는 값이 리턴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값을 보고 싶을 때는 A1, 2를 건드리면 2라는 값이 나오고요. A1, 2에다가 다른 값 3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대신에 3을 넣고 싶으면 A1, 2 괄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1, 3, 3, 4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행렬 괄호로 엘리먼트에 접근할 때는 괄호로 접근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매트랩이 갖고 있는 되게 특이한 점,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썬도 똑같이 넘파이에서도 똑같은 기법들을 도입을 했는데 A의 콜론입니다. 땡땡이 그리고 괄호에 1번 하게 되면 자 이건 뭐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로 컬럼 그래서 행과 열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거 콜론이 들어가면 모든 행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요 콜론이 행에 들어가면 모든 행 여기에 콜론이 들어가면 모든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서 보시면 모든 행인데 열을 1번 그러면 A는 1, 2, 3, 4였기 때문에 모든 행과 첫 번째 열 하면 1, 3이 이 값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에 콜론 하게 되면 행은 두 번째고 열은 모든 열을 다 해라. 그러면 행은 두 번째고 모든 열이 다 들어가니까 3, 4번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벡터나 누워져 있는 벡터들, 벡터를 옆으로 뉘은 것들, 모든 행 또는 모든 열을 지칭할 때는 콜론을 쓴다. 이게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트랩에서 처음 들어가실 때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접근하는 게 물론 이제 괄호 대신에 브라켓을 쓰긴 합니다만 배열 브라켓을 씁니다만 넘파이 계열도 이렇게 되어 있고 루프시스도 파이썬의 넘파이처럼 그 부분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매트랩 스크립트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뭐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언어를 처음 배울 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내가 변수 정의하는가. 그래서 1번 끝났고요. 2번 이제 제어문하고 분기문 그다음에 뭐 루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문, 제어문이라고 보통 불리는 거면 if문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if, else. 그러면 if 컨디션 들어가고 else 한 다음에 매트랩에서의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반드시 모든 이런 분기문들 또는 제어문에 해당하는 거는 뭔가 if문으로 시작했으면 and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루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루프의 대표적인 이제 포문이면 그 사이에 뭔가 내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넣고 끝날 때는 and로 끝나야 됩니다. and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지칭하는 게 무조건 끝에 and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if문은 이렇게 간 다음에 중간에 if에 해당하는 거 쳐놓고 else 넣고 else인 문장 넣고 마지막은 and. 그다음에 포문은 1부터 100까지 뭔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이 안에 스크립트 넣고는 마지막에 역시 또 end. 그러면 뭐 아마 인터프리터가 시작할 때 포문 찾으면은 end는 어디 있어 하고 찾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뺑뺑이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if문은 시작한 다음에 else가 있나 and가 있나 찾은 다음에 else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문에 해당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분기문 else부터 and까지 처리.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and를 꼭 찾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매트랩을 쓰면서 조금 불편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의 경우에는 콜론 찍고서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으로 쓰고 있는데 뭐 나름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앞서서의 예제들이 제가
코맨드 윈도우 콘솔 창에서 뭔가 쳐넣는 예제였다면 이것과 똑같은 거를 스크립트로 test.m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파일을 만드시고요. 에디트 명령 치시면 에디터 창이 나와서 거기서 치셔도 좋습니다. A는 3, B는 0. 여기에 있는 그 마지막 세미콜론들이 있는데 세미콜론을 치면 A는 3 하고서 그 결과를 바깥에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지워버리면 A는 3 하면 A는 3이란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매트랩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는 3, B는 0 한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면 B는 1, 그리고 A가 1보다 크지 않다면 B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콘솔 창에서 테스트, 이름이 똑같잖아요. 테스트하고 부르면 이게 저절로 불러지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A는 3이고 B는 0인데 A는 3으로서 1보다 크기 때문에 B는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루틴이 실행된 다음에 제가 B하고 쳐보니까 B는 현재 1이다. 요 문이 이렇게 실행이 된 거겠죠. 그래서 뭐 if문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많이 쓰시지는 않을 거고요. 루프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로봇 돌려보거나 할 때 루프도 많이 쓰니까 매트랩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포문을 쓰고요. 이 포문에서 보시면은 중간을 콜론으로 찍고 1부터 100까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지가 1에서 100까지 하나씩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테스트.m에 sum은 0인데 i는 1부터 10까지 sum은 sum 더하기 i 하게 되면 뭐예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부르면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m에다 저장하면 테스트로 호출하면 그리고서 호출이 끝났고요. 썸값은 얼마일까 하고 보니까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5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매트랩이 콘솔 창, 여기는 콘솔, 여기는 스크립트, 콘솔 스크립트. 그래서 스크립트를 작성하신 다음에 콘솔 창에서 불러오는 거고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프 시스템 설명드린 거가 바로 이 매트랩이 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 변수 지칭하는데 매트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좀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변수를 선언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으로 선언을 하고 싶은 게 매트랩의 어떤 철학이고요. 그래서 매트랩 스크립트는 여러분들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A는 1, 스칼라 타입, A는 1, 세미콜론 2죠. 지금 제가 여기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A는 1, 세미콜론 2 했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나오면 뭐예요? 한 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실제로 1, 2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이 매트릭스 형태. 이거 뭐 컬럼이 하나니까 벡터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 2라고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형적인 숫자 리스트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1과 20 사이에 2칸씩 점프해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엔드, 그리고 인크리먼트 얼마만큼 늘어날 건가. 디폴트는 1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자, 포문에서 보시면요. 이때 i는 1 땡땡 100 하면 스타트 앤 엔드이기 때문에 i는 1, 2, 3, 4, 5, 6, 7, 8, 9, 100 이런 숫자가 들어간 리스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엔드문까지 이 사이를 계속 반복을 한 거죠. 1부터 100까지. 그래서 여기가 콜론만 들어가게 되면 스타트, 엔드가 다 들어가는 게 매트랩의 리스트 만드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매트랩에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트.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부터 20까지인데 2칸씩 점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터 2칸씩 점프하니까 1, 3, 5, 7, 9, 11, 12, 13, 19 그 다음에 20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21이 나오려고 했는데 20까지니까 1부터 19에서 딱 끊어져서 A는 1, 3, 5, 7, 9, 11, 13, 15, 17, 19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1, 2, 3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i는 1에서부터 0.1, 0부터 0.1, 1 하게 되면 0, 0.1, 0.8, 0.9, 1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게 매트랩 스크립트에서의 리스트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랩은 선언을 변수 선언에서 변수
값을 대입하는 과정이 많은 고급 랭귀지 중에서는 아마 가장 편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불편하죠, 아무래도.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 내용 중에 하나,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하기 위해서 심벌릭 연산이라고 하는 매트랩에 있는 또 다른 기능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시면은 a는 1이라고 대입하면 a는 이제 1이라고 하는 인티저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일 뿐이죠. 그래서 a는 a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a는 무조건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안 돼요. 그 변수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산이 심벌릭 연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빼기 a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하고 상관없이 a 빼기 a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방정식 푸는 방법에서 배웠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심벌릭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심벌릭 연산으로는 미분, 편미분 뭐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심벌릭 연산이 매트랩이 갖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벌릭 연산을 토대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의 곱을 실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쉽게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심벌들이 A, B, C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트랩에서 심즈라는 명령을 쓰고요. 심벌릭의 심입니다. 그리고는 A, B, C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주의할 건 이 사이에 콤마가 없어요. 그래서 심즈 A, B, C 하고 쓰면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는 지금부터 변수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변수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 있는 변수. 예를 들면 아까 a는 1,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a라고 하는 변수로서 쓰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대로 쓰셔서 c는 3 곱하기 a, 여기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써주면 매트랩에서는 a의 제곱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6번인가 7번 위에 보시면 꺽쇠가 있잖아요. 이걸 쓰시면 뒤에 있는 거 파워값 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3으로 하면 이 녀석은 a 3승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사칙연산에 있는 걸 그대로 대입해서 c는 3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괄호하고 b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띵 눌러보시면은 c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는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수식을 그대로 가지고 다녀요. 이 매트랩이 이렇게 수식을 끌고 다니다 보면 이 수식을 좀 더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는 이 수식을 좀 더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폴리노미알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쓰는 명령어가 simplify 그리고 expand입니다. 그래서 expand는 하게 되면 지금 c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개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는 expand c라고 했더니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좋죠. 고등학교 때 매트랩이 있었으면 숙제할 때 좀 편한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된 거를 다시 simplify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떨 때는 잘 모아지고요.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수식이 또 이런 타입으로 못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simplify 명령을 쓰면 전개되어 있는 것들을 인수분해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expand는 전개, simplify는 인수분해하는. 인수분해 맞나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인수분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expand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하면은 전개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될 거고요. 이게 expand 기능이고요. 이 수식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이게 인수분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걔는 simplif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쪽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꼭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expand는 잘하는데 인수분해는 최적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잘 안 되면 심플리파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심벌릭 오퍼레이터도 지금 심플리파이 기능이 미비되어 있어서 수식이 좀 길게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하여 오늘의 본 게임인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유도하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렉처 3의 2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자 유도 또는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스카라 타임 로봇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또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카라 타임 로봇 여기다 갖다 붙여놨고요. 세타 1, 세타 2 관절이 두 군데가 있고 이 각각의 관절들을 움직여주면 로봇이 이런 상태로 평면 위에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얘 수식을 벡터 형태로 계산을 해보면 x는 L1C1, L2C12, y는 L1S1 플러스 L2, S12가 나온다고 이렇게 처음에 배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에서 보시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써서 이걸 유도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0번 좌표계에서 1번 좌표계 변화 0H1을 우리가 세타 1만큼 회전한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하고 다시 세타 2만큼 회전 1H2를 하게 되면 좌표계가 여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L1만큼 그다음에 세타 2만큼 회전을 했죠. 여기에서 세타 2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다시 X축을 따라서 이게 X축이니까 새로운 X축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따라서 L2만큼 가면 EH3가 나오고 이 세 가지를 뉴 코디네이트 이게 지금 좌표가 여기다가 이렇게 새로 생겼고 또 여기가 새로 생겼고 또 여기가 새로 생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해 들어가서 0H3 0번 좌표계에서 최종 3번까지 가려면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을 이렇게 곱을 해주면은 최종적인 0H3가 나오더라 라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지난 주에 배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제 육자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고 저도 잘 이해하고요. 약간의 갑자기 좀 점프 이루어졌는데 오늘 조금 더 그래서 그 부분들 보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타이틀로 제가 적었어요.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에 좌표계가 있는데 이게 끝단일 텐데 이 좌표계 위에서 이 끝단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입력 변수는 세타 1, 세타 2가 들어갔을 때 출력 마지막 XY는 어떻게 구할까? 라는 게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입니다.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서서처럼 수식을 풀거나 아니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써서 구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매트릭스를 4개를 곱해야 되다 보니 이 매트릭스는 무언가 코사인 사인을 여기다 다 대입해서 숫자로 바꾸면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좌표를 숫자로 구할 수 있겠죠. 숫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왜 심벌릭 연산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행렬과 행렬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숫자끼리 곱을 하면 마지막 위치가 숫자로 나오는 게 바로 스칼라 매트릭스 간의 곱 관계인데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수식이에요. 근데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한 다음에는 숫자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심벌릭 연산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벌 형태들로 마지막 X하고 Y 좌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심벌릭 연산 기반의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구하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은 되게 여러분들이 어색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건 매트릭스의 곱이고 안에는 숫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의 곱으로 표현하니까 숫자의 결과로 나올 텐데 숫자를 대신해서 코사인 사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코사인 사인 L1, 코사인 사인 2, L2 이걸 먼저 심즈 명령을 써서 코사인 1, 코사인 2, 사인 1, 사인 2, L1, L2를 심벌릭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H01은 앞서 있는 수식 우리 이거 지난주에 수식 이것도 했잖아요. 이거 다 배웠잖아요.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1을 매트릭스의 형태대로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지금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1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이 만들어졌고 세미콜론에서 다음으로 넘어갔고요. S1 C1 0, S1 C1 0 하고 세미콜론 쳐서 다음 줄로 넘어갔어요. 001
001. 이걸 알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좌표계를 붙이겠다라고 결정하면 H01은 그냥 매트랩에서 이대로 쓰시면 똑같습니다. 자, 1H2는 트랜슬레이션 먼저 하죠. 에러만큼 이동하는 거. 10 L1 그대로 써주고 010 써주고요. 002 여기다 써줬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게 이제 첫 번째 행렬이잖아요. 이거 곱하기 표시 썼고 두 번째 행렬 C2---2 0 하고 세미콜론 다음 줄 넘어가고 S2 C2 0 세미콜론에서 다음 줄 넘어가서 001 여기다 써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H01, H12하고 제가 매트랩의 심볼릭 연산 스타일로 옮겨놓고 있고요. EH3, H23이라고 이름 붙였고 10L2 들어가고 010, 001 똑같이 썼습니다. H01, H12, H23이 만들어진 다음에 H03은 여기 있는 수식하고 똑같죠. 0H1, 1H2 이거랑 똑같고요. 2H3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예제 보시면 테스트 1.m에다 저장을 해놨고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매트랩에서 한번 보실까요? 테스트 1 답이 먼저 나왔네요. 테스트 1 코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똑같이 넣어놨고요. 이 코드를 테스트 1으로 이름을 적기 때문에 테스트 1 하고 치면 결과물 H03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어딨냐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화면이 조금 잘려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오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H03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화면에 캡처를 해서 이렇게 붙여놨고요. 이 행렬은 지금 우리가 2차원으로만 계산해서 H03은 자 구조를 보시면 3 곱하기 3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H는 RT01이잖아요. R 파트가 요만큼,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요만큼, 요 부분이 0 파트, 여기가 1입니다. RT01.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로테이션하고 관련된 매트릭스가 되겠고, 이 부분은 트랜슬레이션이 되겠고, 마지막 지난주 얘기 드린 대로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 그리고 얘는 호모지니우스 벡터. 여러분들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 배우실 때 보시면 X, Y, 1. 마지막에 1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있는 게 X, 이게 두 번째 있는 게 Y예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시면은 C1, C2, S1, S2, L1, L2 해서 이렇게 곱을 했는데 이걸 매트랩이 알아서 계산해가지고는 행렬 수식들을 서로 곱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X, Y가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요게 이 녀석이고 Y는 이 두 번째가 되겠어요. 근데 이 수식은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얘 있잖아요. L1C1 더하기 L2C12하고 좀 달라 보여요. 그죠?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은 보기에도 다르죠.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C1, C2, -S1, S2.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과 수학에서 배우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코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코사인 1, 코사인 2 빼기 사인 1, 사인 2. 얘네들은 수식을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수식은 L2가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되겠죠. 여기가 L2, C1, L2. 자, 그러면 L1, C1 이거 똑같고요. L2 곱하기 C1, 2. 이 녀석하고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심벌릭 연산으로 한 결과가 이 녀석하고 똑같고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신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 자체가 그냥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인 1, 2에 해당하니까 이 녀석하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게 귀찮으면 이거를 뭐 내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 구한 것이 손으로 푼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라는 것이 중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원래 행렬의 곱은 행렬끼리의 곱은 그냥 손으로 풀지 않으면은 행렬은 변수 스칼라 값을 집어넣고 그게 숫자 스칼라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심볼릭 연산을 쓰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변수로서 처리가 되고서 마지막에 이런 우리가 손으로 푼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심볼릭 연산을 잘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을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볼릭 연산을 가지고 우리가 본 게임인 육자유도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